자, 이어지는 코너는요, 알부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재테크 조기 교육 팁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린 자녀가 재테크에 뛰어든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 알부자 연구소 주목해서 보신다면 내 자녀를 위한 조기 재테크 비법 많이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 되는 이곳 알부자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무의 키를 갖고 있는 재무해결사 최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를 알면 돈이 보인다. 심리 컨설턴트 유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눈이 번쩍 뜨이는 돈에 관한 솔루션 오늘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이 대학생 때부터 일찌감치 재테크에 눈을 뜬 이 따님에 관한 사연인데요. 어떤 고민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딸을 둔 50대입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명절날 친척들에게 용돈 받으면 엄마한테 맡기던 딸이 이제는 뭐 자기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식 등 재테크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엄마, 나 다음 달 용돈 좀만 땡겨주면 안 될까요? 너 벌써 다 썼어? 아니, 나 용돈하고 알바비 모아서 비상금 모았거든. 그걸로 재테크 한 번만 해보려고. 뭐? 재테크? 학생이 재테크야.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아유, 그걸 그런 돈 있으면 엄마한테 줘라. 엄마한테 줘. 그런데 딸이 이번에 알뜰살뜰 모은 시드머니 500만 원으로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학생인 딸의 조기 재테크 너무 이른 것 같아 말려야 할지 아니면 믿고 응원해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혹시 딸을 위해 추천할 만한 재테크 있을까요? 학생 때부터 일찌감치 재테크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따님.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최근 2, 3년간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투자 이런 재테크 열풍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MZ 세대들이 그 열풍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투자할 때 진짜 손 떨리잖아요. 요즘 MZ 세대들은 과감하던데요. 실제로 뭐 청소년들이 뭐 앱테크, 뭐 주식을 게임처럼 한다든지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MZ 세대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했죠. 아, 그렇죠.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의 41%, 가상자산 시장의 무려 5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으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그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 중에 젊은 층도 많다는 얘기네요. 엄청 많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식 중독 치료를 위해서 그 센터를 찾은 상담자는 2019년에 591명에서요, 21년에 1,627명으로 약 2.8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투자에 관한 개념이 좀 잘못 정립이 되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재테크 한다는 걸 말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면서 너희들의 경험으로 배워라고 해야 되는 건지 동기쌤 의견 어떠세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투기와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지시켜주고요. 광활한 바다에서 무한한 자원을 채취하고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아하, 좋습니다. 자녀의 조기 재테크 우선 말리지 말고 이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라. 뭐든지 첫 단추, 이 출발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조기 재테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꿀팁들을 전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재테크를 이제 습관처럼 하셔야 되는데 습관. 네, 이 습관처럼 하기 위해선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재테크, 돈이 많아야 한다. 부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실제로 소액으로 재테크를 시작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엄마 아빠 미안한데 나도 이런 거 좀 알려주지 그랬어. 나도 건물주 될 수 있었는데. 알부자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전문가가 알려주는 내 자녀 부자 만드는 비법, 조기 재테크 팁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님이 알뜰살뜰 시드머니를 무려 500만 원이나 모았어요. 이제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고 투자 금액으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인 자녀가 이 500만 원 정도, 뭐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는 뭐가 있을까요? 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재테크, 그 첫 번째가 바로 리츠입니다. 아, 건물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가슴이 설레는데 나는 건물주의 꿈을 못 이뤘지만 우리 자녀를 건물주로 만들기 위해서 리츠가 첫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리츠가 뭔가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태진 씨는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다. 가능할까요? 아, 슬프다. 많은 분들이 뭐 강남 일대 건물을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 하죠.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데 혼자서는 사실상 직장인들이 그 건물을 사기란 불가능하죠.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고 혜리쌤도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네, 이런 분들이 돈을 모아서 하나의 건물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나 배당금 등을 이제 배분해서 이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주식 말고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소액의 용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까지는 잘 알고 계신데 이보다 더 뛰어난 주가 있습니다. 바로 뭐지? 배당주입니다. 주식 배당주.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액 재테크는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 내가 사려고 하는 회사의 주식은 엄청 비싼데 이게 과연 자녀 용돈으로 가능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네네네. 하시는데,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최소 거래 단위가 1,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00원만 있으면 10군데 회사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뭐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다? 그럼 그쪽에 투자처를 이제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게 아니라 뭐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그 회사의 주주를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률의 등락폭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구조를 어릴 때부터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익률 이외에도 이제 배당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배당금이 발생되는 내용들을 좀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경제 원리를 어릴 때부터 빨리 깨우치게 되겠죠. 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니까 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이런 사야 게 될 있구나.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소액 그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은 하반기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랑 안전이랑 이 동의어가 될 수가 없거든요. 투자에는 손실이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실제로는 리츠 같은 경우도 뭐 공실이 생긴다든지 뭐 건물이 비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손실 발생할 있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모두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이제 귀책된다라는 것들은 잘 인지를 하고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너가 돈 버는 길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만 손실도 볼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현명하게 조기 재테크를 가르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녀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소액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리츠 투자를 해서 배당금이 발생되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뭐 투자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게 바로 세금이죠. 세금. 맞습니다.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만 잘 유지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비과세 중요하죠. 네, 수익률 전액에 대해 세금 없이 모두 자기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되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을 하고 또 용돈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추가 납입을 해서 이제 평생 운영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자유 입출금 통장처럼 돈이 필요할 때 쓰고 여유가 생기면 늘 수 있고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가장 합리적인 그 활용 방법이 바로 변액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액보험도 조기 재테크로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유의할 점도 있죠, 근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 상품과 좀 달리 초기 그 투자 사업비가 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용을 하시고 뭐 조기에 해약했을 때는 수익률에 따른 손해도 발생을 하겠지만 그 사업비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원금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이렇게 유의사항이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 사연자의 자녀분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자기가 알 거 다 알고 막 투자 실패해보고 또 깨닫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10살이에요. 조금 더 어린 자녀분들 혹은 뭐 손주분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리츠나 주식이 직접 투자였다라면 간접 투자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네 번째 방법이 바로 어린이 펀드입니다. 어린이 펀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어린이 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각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에서 어린이 뭐 투자 캠프, 어린이 투자 교실 같은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녀가 어릴 때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습관도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제적인 습관도 조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못 해주는 부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캠프나 경제 교실 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를 위한 소액 재테크 방법 동기쌤이 4가지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간접 투자 리츠. 두 번째, 건물주 위에 배당주. 주식. 세 번째,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금이다. 어린이 펀드. 이렇게 4가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정확한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신다면요, 이 전문가와 맞춤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확실한 준비가 될 것 같네요. 자, 알부자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이들의 용돈으로 할 수 있는 조기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기 재테크 뭐 좋죠. 하지만 뭐든지 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MZ 세대들이 투자 중독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반 세대는 투자에 있어서 안전을 중요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MZ 세대는 안전보다는 수익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MZ 세대에게는요, 부모의 생각을 강요한다면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떠세요? 안 듣죠. 부모님한테 에이 꼰대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 선을 지키는 부모의 역할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인 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모의 이런 위험한 거, 영끌과 그 빚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지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또 나는 그 너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너의 역량을 키워라 하면서 MZ세대와 부모 세대가 서로 타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적정한 선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집안일을 통해서 또 올바른 경제 습관 우리가 배울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그냥 무작정 용돈을 주시는 것보다 그 노동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것도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모도 경제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경제 공부를 같이 한다면 정말 좋은 습관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동기쌤, 우리 자녀 용돈 관리라든지 재테크를 교육할 때 우리 부모들이 유의해야 될 점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험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뭐 내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줄 건 없으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좀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이제 보험인데
이 보험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확률은 좀 희박하다. 자녀 보험료 적정선을 잘 유지하셔야 자녀 용돈으로 열심히 해서 모은 돈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부자 연구소를 통해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세상, Don't worry, be happy 하시기를 바랄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이곳은 알부자 연구소.